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수명 연장과 세대 갈등, 죽지 않는 기성세대와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학과 생명과학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미 예전 세대보다 훨씬 오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속도가 더 빨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90살이 넘어도 비교적 건강하게 생활하고 100살을 넘겨 살게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처음 들으면 오래 산다는 것은 좋은 일처럼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수명 연장은 개인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의 구조를 흔드는 거대한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수명 연장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어떤 긴장이 생길 수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명 연장이 개인에게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60세 전후를 인생의 마무리 단계로 여겼습니다. 정년을 맞이하고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내고 이제는 조금 쉬면서 여생을 정리하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 6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중간 지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60대와 70대에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인간관계와 도전을 선택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수명 연장은 개인에게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희망입니다. 나는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하고 싶었던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담입니다. 나는 더 오래 먹고 살아야 하고 더 오래 일해야 하고 더 오랫동안 미래를 걱정해야 합니다. 연금과 저축과 건강관리와 인간관계까지 모두 예전보다 더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을 수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렘과 불안이 함께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선을 개인에서 사회로 옮겨보겠습니다. 수명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세대의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녀 세대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순서를 바꾸며 살아갔습니다. 위 세대가 은퇴하고 자리를 조금씩 비워주면 그 아래 세대가 그 자리를 이어받고 다시 그 아래 세대가 올라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아서 위 세대가 자리를 잘 비워주지 않으면 아래 세대가 위로 올라갈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젊은 세대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위 세대가 너무 오래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내 차례가 오지 않는다. 위 세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경험도 많고 여전히 기여할 수 있는데 왜 나가라고 하는가?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대 갈등이 조용히 쌓여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이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와 승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고 오래 일하게 되면 조직 안에서 상층부는 쉽게 비지 않습니다. 고위직과 리더 자리와 영향력 있는 자리가 10년, 20년 이상 같은 세대에게 머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실력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올라갈 기회가 자꾸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조직 안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느끼고 다른 나라나 다른 업종이나 아예 새로운 영역으로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하는 인구 중에서 노년층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면 정치인들은 노년층의 표를 더 의식하게 됩니다. 의료 복지와 연금 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의제입니다. 하지만 미래 투자와 교육과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는 정치가 자신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무관심하거나 분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도 오래 사는 세대가 부와 자산을 오랫동안 쥐고 있게 되면
부의 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집과 땅과 자산을 가진 세대가 세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한, 젊은 세대는 자신의 힘만으로 비슷한 수준의 자산을 쌓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세대 간 자산 격차가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AI와 생명 연장 기술이 더해지면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AI는 의료 데이터와 유전 정보와 생활 습관까지 함께 분석해서 각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 전략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과 진단 기술도 AI 덕분에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먼저 도달하는 곳은 대부분 돈과 정보와 인프라가 집중된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과 좋은 병원과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건강관리와 더 효과적인 수명 연장 서비스를 먼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명 연장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사는 사람들은 더 오래 자산을 굴리고 더 오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자녀와 손주 세대는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짧은 기대 수명과 불안한 노후를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격차는 단순한 소득 격차가 아니라 시간의 격차, 즉 삶의 길이 자체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시간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시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앞으로의 미래는 너무 어두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명 연장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가능성도 함께 있습니다. 먼저 지혜와 경험의 축적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더 많은 실패와 더 많은 배움을 축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노년층이 자신의 경험을 고집과 권력 유지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돕고 실수를 줄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데 쓰도록 구조를 만든다면 수명 연장은 세대 갈등이 아니라 세대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생의 단계가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20대에는 공부, 30대와 40대에는 일과 양육, 50대 이후에는 마무리, 이런 단순한 흐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중년 이후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전혀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거나 사회 공헌과 예술과 취미 활동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의 삶이 한 가지 역할에 묶이지 않고 여러 가지 역할을 이어가는 긴 이야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명 연장과 세대 갈등의 가능성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사회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세대 간 균형에 대한 새로운 합의입니다. 연금과 복지와 의료 제도를 설계할 때 이미 살아있는 노년층의 삶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젊은 세대의 부담과 기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치 제도와 의사 결정 구조도 노년층의 목소리와 청년층의 목소리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제도도 10대와 20대에만 집중된 형태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여러 번 새로운 배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해 보입니다. 하나는 오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육체적인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기술과 지식과 태도를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배운 것만으로 평생 버티겠다는 생각은 점점 현실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대 간 공감 능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젊은 세대는 위 세대가 겪어온 역사와 고생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노년 세대는 지금의 젊은 세대가 어떤 불안과 불평등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모른 채 비난만 주고받으면 수명 연장은 축복이 아니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기술과 수명이 함께 늘어나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는 누군가 한 사람의 선택으로 멈출 수 있는 종류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변화의 속도를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어떤 인간관계를 지키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둘 것인지를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깊이 함께 고민하는 일입니다. 수명이 늘어나는 시대에 정말 중요한 질문은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래 사는 삶이 서로를 밀어내는 세대 갈등의 시간이 될지, 아니면 서로의 시간을 조금씩 나누어주는 긴 동행의 시간이 될지는 아직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수명 연장과 세대 갈등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차분하게,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